자, 사소한 자랑거리 타임입니다. 원래는 벚꽃이 예쁜 곳에서 이걸 읽으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장소를 잡아놨다가 뭔가 좀 일정이 어그러지면서 그렇게 못했어. 지금도 좀 굉장히 아쉽긴 한데 만약에 다음 주도 벚꽃이 피어 있는 기간이 된다면은 최대한 벚꽃과 함께 사소한 자랑거리를 읽을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일단 오늘은 좀 아쉽게 갑시다. 딸에 군대 가요. 내 청춘 안녕. 아휴. 나는 참 그래. 내가 장교로서 군 생활을 했다 보니까 그래서 병사들이 얼마나 더 참 비참하고 말도 안 되는 생활을 하는지 더 알겠더라고. 잘 갔다 와라. 남자친구가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보고 싶다고 저 학교 끝나는 시간 맞춰서 기차 타고 자주 보러 와줘요. 너무 미안하고 고마울 따름. 와, 대전서 천안까지. 하긴 나도 연애할 때 그랬던 적이 있었지. 이제 우리 집이 부천 쪽이었었는데 이제 지금 아내가 집에 가려면은 강변역에서 터미널 타고 이제 집으로 올라갔거든. 그러면은 강변까지 데려다 주고 나는 부천에 가는 거야. 그러면 거의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더 걸리거든. 나도 그랬던 기억이 나네. 내 차는 BMW. 부러운데? 나는 한 번도 외제차를 운전해 본 적이 없어. 라섹하고 잘생겨진 것 같아. 기분 왕짱 좋다. 라섹하고 외모가 관련이 있나? 둘 중 하나야. 너는 원래 잘생겼거나 아니면 라섹하고 나서 착각에 빠졌거나, 그치? 앞쪽이길 바랄게. 사랑니 발치 다 끝났어요. 와우, 축하한다. 나는 사랑니 아직 2개 발치를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사실 사랑니가 아픈 적이 없었거든. 근데 이제 그 나도 치아 교정을 한 거야. 나도 교정기 지금도 안쪽에 끼고 있는데 치아 교정을 할 때 사랑니를 다 뽑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송곳니 생으로 4개 뽑고 그다음에 사랑니까지 뽑은 거야. 근데 하도 이를 자주 뽑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진짜. 그래서 한쪽 사랑니는 뽑았는데 2개 뽑고 나머지 2개 뽑아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못 뽑겠다 그랬어. 나중에 제가 다시 오더라도 좀 제발 이 좀 그만 뽑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사랑니 2개는 남아 있어. 위쪽은 드러나 있고 아래쪽은 또 매복이야 또. 걱정이 많습니다. 식단과 운동으로 2주 만에 골격근량 1kg 늘렸어요. 2주 만에? 와, 저게 가능하구나. 2주 만에 저렇게 늘리려면은 엄청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잘했나 보다. 진짜 플랜 잘 짰나 보다. 아프리카 유학생이랑 친해졌어요. 화요일에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회화를 조금밖에 못해서 떨리네요. 나 우리 학교 그 유학생 애들 좀 만나보고 싶어. 나는 개인적으로. 내 수업 때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가지고. 원래 유학생들은 내 수업을 안 듣게 되어 있나? 그런 기독교 교양 과목을 안 듣나? 나도 한 번쯤 좀 만나고 교제하고 하고 싶은데 나도 뭐 이렇게 영어도 써볼 겸 나도 또 호기심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약간 아프리카에 대한 환상이 있어. 내가 학교 다닐 때 나는 아프리카 음악을 했었거든. 잠깐이었지만 그래가지고 나도 되게 만나고 싶다. 좋겠다 야. 우리 집 고양이가 과제할 때마다 책상에 올라와서 방해하지만 밉진 않다. 오히려 좋다. 이런 거 사진 좀 보내줘. 궁금하잖아 고양이 얼마나 귀여워. 월요일에 좋아하는 오빠랑 단대 호수 산책하기로 함. 그 백석대 학생들의 그 썸 타는 뭐랄까 성지 같은 곳이지. 어. 그러니까 이제 썸 타고 싶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같이 운동할래? 이제 뭐 부담스럽지도 않고 뭐 적절한 핑계 갖고 가서 운동을 하긴 뭐래 계속 걷는 거지. 근데 사람이 또 걸으면은 되게 진솔한 얘기를 하게 되잖아. 썸 타기 참 좋은 장소다. 단대 호수는. 옛날 생각난다. 달달하나 좋다. 여기 또 있네. 제가 좋아하는 여자랑 밤에 단대 산책했어요. 꽃이 많이 펴서 진짜 예쁘고 오랜만에 설렜어요. 야,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감정이겠지 진짜. 음. 나중에 혹시 너네 둘이 결혼하면은 지금 이 영상 같이 한번 돌려봐. 나 유튜브에 올려서 이거 안 지우니까. 여보 그때 기억나? 우리 이렇게 산책한 거 올렸었는데 교수님이 얘기해줬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또 좋은 추억이야, 그치? 아하. 제가 하고 있는 밴드의 첫 싱글 앨범이 나왔습니다. 이거 알려줘. 어떤 곡인지.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자. 진짜 이런 거 너무 같이 공유하고 해주면 좋잖아. 한 번씩 들어주고 스트리밍 해주고. 특히나 나도 인디밴드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거든. 이런 거, 뭐 이런 거 홍보 나쁘지 않잖아. 뭐 내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알려줘, 알았지? 수업 시간에 어떤 곡이고 누군지 소개해 줄게. 헬스장 원판 정리 안 된 걸 정리해줬는데 직원들이 고맙다고 했어. 진짜 잘했다. 어찌 보면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 중에 하나지. 왜냐하면 다들 그거 정리 안 하잖아. 정리하는 거 귀찮잖아. 막 허리 숙여서 바닥에 있는 무거운 걸 들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사소한 도움을 하나하나 하고 여기에 재미를 느끼다 보면은 굉장히 어느 순간 좋은 사람으로 주변에서 소문 나 있지 않을까? 잘했어.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성경과 인간 이해 원
자, 우리 그동안의 얘기를 복습해보자.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는 파도가 있고 이 파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파도의 정체를 알아보자 라고 얘기했었고, 지난주에 이 파도의 정체를 알아봤었지. 이 파도는 바로 악함이었어. 세상에는 수많은 악함이 있고 그 악함이 우리의 생명, 안전, 경제, 정서 등을 노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와중에 행복하기가 정말로 힘들다라는 게 지난 시간의 얘기였지. 이 얘기에 대한 너희들의 노트를 읽으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 운전 조심하세요. 집에 조심히 들어가. 문 잘 닫고 있어. 우리 가족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인데, 이번 수업을 듣고 나서 우리 가족은 매일매일 서로를 악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경계하며 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지. 그런 말들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근데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이 두려운 걸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악함이지. 아마 너희 중에 반드시 있을 경험일 텐데, 부모님한테 연락 없이 밤늦게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연락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엄청 화를 내지. 야, 너 어디야? 너 지금 몇 시인데 안 들어와? 너 그렇게 마음대로 살 거면 너 혼자 나가서 살아? 이런 부모님의 모습 때문에 갈등을 겪은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야. 자, 그런데 부모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부모님은 뭘 두려워하는 걸까? 혹시 내가 연락이 안 된 사이에 누군가의 악함이 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게 굉장히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자녀가 자기 시간에 즐길 수 있지, 친구를 만날 수 있지. 그렇게 즐기면 너무 문제가 안 되지. 그러나 그 와중에 인간의 악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부모님들은 불안하신 거겠지. 수업을 들으면서 혹시나 해서 오늘 중국어를 했던 것을 확인해 봤더니 사기를 당해 악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치? 아이고 참 웃픈 사연인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정말로 비일비재하지. 나중에 특히 너희가 혹시 뭐 사업을 하거나 큰 돈을 만지게 되면 그것을 노리고 오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될 거야. 악함들 중에서 저는 정서적인 악함이 아주 무서운 것 같아요. 제일 잊기 힘들고 맴도는 것이 정서적인 악함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악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에는 정서적인 악함, 그것은 누구도 치유해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저번 시간에 왜 따돌림, 학교폭력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단 학교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지, 어른들 사회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지금도 가끔 뉴스 나오지만은 어떤 직장에서 따돌림, 괴롭힘, 태움, 혹은 뭐 군대에서 그런 일들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날아가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목숨 잃고 맞고 그런 것만 힘든 게 아니라 그런 정서적인 괴롭힘을 당하면 사람이 진짜 피폐해지는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금도. 심지어 성인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이제 그런 곳에 들어가서 군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친구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건데, 참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 그치? 나에게 소중한 사람과 나를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확실한 건, 나는 성격을 좀 죽여야겠다. 불의를 보면 버럭하는 성격이라 길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랑 싸움이 난 적이 몇 번 있었고, 그 상황을 생각하면 운이 안 좋았으면 내가 정말 위험했겠다 생각합니다. 나와 내 주변을 지키기 위해 불같은 성격을 줄여야겠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의 악함을 봤을 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협하는 악함을 봤을 때 거기에 때로는 맞서야 되는 것도 맞아.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악함이 어느 정도일지 모를 때가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 윗집에서 계속 쾅쾅쾅 한단 말이야. 가서 얘기할 수 있잖아. 가서 되게 점잖게 예의 바르게, 실례합니다, 좀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가지고 조정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만 말을 했는데 갑자기 막 뭐 칼을 꺼낸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뭐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이럴 수 있지.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그러니까 세상의 악함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다가도 좀 뭔가 멈칫하게 되는 거지. 이 악함이란 게 항상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행복을 막는, 사라지게 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안전, 경제, 정서 등의 수많은 악함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면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들에게 매우 슬픈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악을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물론 악은 처벌해야지. 자, 그런데 처벌한다고 과연 이 악이 없어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악을 강하고 극단적으로 처벌하는 국가 시스템일수록 범죄율이 더 높다는 연구 논문들이 많이 있지. 그러니까 내 말은 처벌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처벌은 반드시 해야지. 근데 그 처벌로도 악을 못 막는다라는 거야. 이놈의 악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을까? 사실 아직까지 그 어떤 인류도 그 답을 찾지 못한 것 같아.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 악함으로 인해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한 악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악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오늘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건 이 악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결국 사람하고 맞대고 사는 이상은 악함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하다못해 문 다 걸어 잠그고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만 하더라도 그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타인의 악함이라는 게 또 있지. 그리고 정말로 누군가를 해하고자 마음 먹는다면 어떻게든 방법은 있을 거야. 자, 그런 식으로 개인 대 개인의 악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오늘 또 뭔 얘기 할 거냐면은 이런 개인 대 개인의 악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엄두도 안 나는 거대한 악함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아마 이걸 본다면은 진짜 악함을 막는 게 불가능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거야. 자, 거대한 악함들 첫 번째 뭐가 있을까? 나는 국제 정세라고 생각을 해.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와 나라 간에 갈등 빚는 거, 다 그 원인들이 뭐야? 가만 떠올려 보면은 인간의 악함 때문이야. 내 것이 아닌 걸 노리면 안 돼. 근데 그걸 노리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자유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돼. 그런데 그거를 빼앗으려고 하는 악함들. 이런 것들이 결국 국가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들은 개인한테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지. 우리 요새 너무 잘 느끼고 있지. 무엇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국가 단위의 악함이 충돌했을 때 개인에게 쏟아지는 피해가 엄청난데도 이 악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지. 자, 너희한테 약간 그 국제 상식도 알려줄 겸 또 악함에 대해서 얘기할 겸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조금 해볼게.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원래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2위의 핵 보유 국가였어. 그 정도로 핵이 많아서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어. 왜냐면은 원래 우크라이나가 소련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일부였다는 거 알고 있지? 자, 근데 그 소련 핵 개발을 한창 할 때 이 우크라이나에다가 핵 개발 기지를 두었어. 근데 그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핵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겠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핵을 무기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것을 빨리 기술로 해야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누가 불편해? 이미 핵을 갖고 있는 강대국들이 불편한 거야. 왜? 핵이라는 힘 우리만 갖고 있고 싶어. 새로운 국가가 또 그 힘을 얻는 걸 원치 않는 거야. 이것도 참 웃기지. 나는 써도 돼. 그렇지만 너는 쓰지 마. 이것도 어찌 보면 악함이지. 자,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우크라이나한테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야, 너 그거 핵 다 버려. 그럼 위험한 거 함부로 무기하려고 그러고, 야, 그런 거는 막 우리 같은 좀 잘 자리 잡히고 선진 국가만 사용해야지. 니네가 그런 거 사용하면 안 돼. 근데 뭐 그런 게 걱정되는 거지. 혹시라도 이 핵을 버렸다가 너네가 그 스스로 지키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마. 너네가 핵 포기하면은 우리가 너네 국가의 안전 책임져 줄게. 그래가지고 이 강대국들과 우크라이나가 부다페스트 조약이라는 걸 맺어. 그래서 그 조약의 내용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은 강대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지켜주겠다라는 내용이었어. 그 말을 믿고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를 해. 자, 그러면 그때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한 나라들이 어디였을까? 영국, 중국, 프랑스, 미국, 그리고 러시아였어.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야. 그리고 그때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가 지금 모두 침묵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악함이야. 자, 그러면은 이 국가들이 악함을 저질렀어. 아니, 왜 그런 약속을 안 지킵니까? 당신들 말 믿고 핵 포기했는데 뭔가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말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 없어. 왜? 이들은 힘이 있거든.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보면은 완벽하게 그냥 악함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어. 그냥 센 놈이 짱이야. 자, 그렇다 보니 국가 간의 경제적 충돌,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돼. 이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안 보이지. 어떤 경제 구조를 얘기할 수도 있을 거야. 인간의 악함과 악함이 모여서 거대한 경제 구조를 만들고 그 경제 구조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나는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자, 부동산 나중에 너희가 특히나 결혼할 때가 온다면 이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질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데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못 구해서 그 사랑을 포기해야 될 일도 생겨. 자, 그러면 부동산 집값은 왜 올라갈까? 물론 여러 가지 정책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간단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집이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 집을 싼 값에 산 다음에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비싼 값에 팔아넘겨.
이런 업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정권이 되었든 어떤 정부가 되었든 늘 강조하지. 여러분 제발 부동산 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선택이 부동산 값을 올리고 젊은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제발 불필요한 주택 구매를 하지 말아주세요. 말아주세요. 굉장히 간절하게 외친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의 악함은 그거를 듣지 않지. 결국 그런 사람들의 악함이 모여서 부동산이라는 거대 경제 구조를 형성하고 우리는 그 밑에서 그 악함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어. 그 개인들의 악함이 모여서 거대한 구조를 이루니까 그 속에서 피해는 받지만 이걸 해결할 방법은 사실상 안 보인다란 말이야. 아마 너희는 좀 있으면은 그 악함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 자, 그리고 내가 요새 가장 관심 갖는 문제, 바로 환경. 어때 얘들아, 환경 오염 문제 너무너무 심각하지. 자, 그런데 환경 오염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야? 이것도 인간의 악함 때문이지. 분명히 알고 있어. 여기서 이런 재료를 쓰면 혹은 이런 방식으로 물건을 만들면 분명히 환경이 훼손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안 듣지. 왜? 어쨌든 내가 지금 당장 피해보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뭐 남들도 다 하니까. 이런 거대한 악함들이 모여서 지금의 환경 문제를 만들었지. 그래서 약간 환경 문제는 그 전 지구가 참여하는 조별 과제 같은 느낌이야. 아무도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 자기의 악함만 뿜으려고 하지. 그래서 이 환경 문제가 가장 수치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지구 온난화지. 자, 이 그래프는 그동안 지구의 온도를 그래프로 그린 건데, 자, 지구가 0년부터 한 1900년대까지는 평이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1900년대 중반 이후로 굉장히 온도가 급속도로 올라가지. 물론 모든 행성은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정상이지만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속도가 누가 봐도 비정상이야. 자, 그런데 지구가 온도 올라가는 거 따뜻해서 좋지 않을까? 아니야. 이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지구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끼쳐. 자, 한번 볼까? 자, 만약에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1도 더 높아지잖아.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폭염이 오고 바닷물이 많이 증발하면서 비구름이 많아질 테고 홍수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1도가 올라가잖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음부터는 기온이 쭉 올라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1도가 되면은 또 지구가 건조해지거든. 건조해졌기 때문에 뭐가 잘 일어나? 산불이 잘 일어나. 산불은 뭐야? 나무를 태워서 탄소로 바꾸는 거야. 탄소 양이 올라가면 또 그것 때문에 지구 온도가 더 높아져. 그것 때문에 지구가 갇혀. 그것 때문에 온도가 또 높아져. 1도만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 기온 상승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져. 자,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만약에 2도가 올라간다? 전 지구의 식량 생산량의 25%가 감소가 돼. 그러면 당연히 뭐가 벌어질까? 전쟁이 벌어지겠지. 식량을 갈취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만약에 3.5도가 높아진다? 해수면이 7m가 높아져. 그러니까 우리 바다 놀러 가잖아. 그럼 바다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이 거리가 7m가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아니야. 가로 7m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세로로 7m가 높아진 거야. 7m가. 아파트 3층 높이로 물이 위로 올라가는 거야. 당연히 잠길 도시, 잠길 섬들이 한두 개가 아니겠지. 자, 그렇게 쭉쭉 올라가다가 만약에 6도가 상승한다? 그러면 그 순간 6번째 대멸종, 인류를 포함한 대부분의 생명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게 오게 돼.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니야. 이거 언제 올지 모르고 이미 이렇게 될 시나리오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어. 그 환경 때문에 우리랑 우리의 자녀들, 노을이 새벽이가 고통받으면서 살아가야만 돼. 무엇 때문에?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막을 거야? 어때 진짜 막막하지 않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어떤 개인이 개인한테 하는 악함도 커버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악함을 떠올려 보면은 진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악함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고 이걸 막는 게 불가능한지 느낄 수가 있지. 자, 그런데 어쨌든 세상에 악함이 있어도 그 와중에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소유, 꿈, 사랑, 내가 원하는 걸 갖고 꿈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을까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글쎄 내 생각은 달라. 행복의 공식 물론 좋은 거지만 악한 세상에서 행복의 공식을 쥔다라는 거는 굉장한 일에 각오해야 되는 일이야. 왜? 사람들은 모두 행복의 공식을 탐내, 행복의 공식을 갖고 싶어 해. 자, 그렇게 모두가 행복의 공식을 원하는 와중에 내가 행복의 공식을 딱 쥐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악함을 발휘해서 네가 들고 있는 행복의 공식을 노릴 거야. 마치 뭐처럼? 피라냐 떼처럼. 피라냐 뭔지 알지? 식이물고기.
그 고기 뜯어먹는 물고기, 피라냐가 가득한 수조에 만약에 그 생 닭고기 하나 퐁당 빠뜨리면 어떻게 되지? 그 닭고기를 향해서 물고기들이 쫙 몰려들어서 그걸 물어뜯지. 마찬가지란 거야. 세상에 악함이 가득한데 그 악한 와중에 행복의 공식을 손에 쥐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자기의 악함을 동원해서 달려들 거야. 그것을 빼앗거나 만약에 내가 가질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걸 부셔버리기 위해서. 자, 한번 하나하나 예를 들어볼까? 만약에 내가 소유를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우리 요상상 한번 해보자. 너네 만약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자, 당첨이 됐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축하합니다. 얼마 당첨 딱 뜬 거야. 그러면 너네 제일 먼저 뭐 할 거야? 집 살 거야? 차 살 거야? 미안하지만 그런 상상을 먼저 하는 친구들은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거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핸드폰 바꾸고 이사 가야 돼. 그때부터 사람들의 악함이 달려들기 시작할 거거든. 이게 아무리 비밀로 한다지만은 주변에서 모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어떻게든 당첨자들 번호를 알아낸대. 그래서 그 순간 사람들은 네가 갖고 있는 돈을 빼앗기 위해서 엄청나게 몰려들 거야.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있지. 절대 무슨 자랑은 하지 말라고, 돈 자랑은 하지 말라고. 결말이 좋게 끝날 데가 없다고. 자, 그 다음에 꿈은 어떨까? 자,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꿈을 이루었어. 이거는 별로 문제 없지 않을까? 자, 한 가지 사례를 좀 보여줄게. 최연소로 7급 공무원에 합격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유명해졌지. 그래서 유퀴즈에도 출연했었는데 문제는 이분이 최근에 자살을 하셨지. 왜냐면은 이제 이것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폄하하고 질투하고 악플 달고 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안 좋은 선택을 하고 말았어. 자,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사람들의 악함 때문이란 거지. 네가 꿈을 이뤘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 꿈은 내가 달려든다고 뺏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갖지 못하는 그 꿈을 폄하하거나 깨버리기 위해서 막 악플로 그 자기 악함을 분출하는 거지. 아니면 같은 회사 동료들마저 그런 질투를 보였다라고 해.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이게 바로 악한 세상에서 꿈을 손에 얻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지. 자, 그 다음 사랑을 볼까? 아니, 사랑만큼은 정말 문제없지 않을까요? 자, 이 친구 누구인지 알고 있지? 모모랜드의 주희라는 친구야. 자, 이 친구가 인기를 얻고 사랑받기 시작을 하니까 뭐가 터졌지? 이 친구의 학폭 문제가 터졌어. 이 친구가 학폭의 가해자였다. 자, 그런데 진실이 밝혀졌어.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학폭의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였고 이걸 제보했던 그 친구가 학폭의 가해자였지. 자, 인터뷰를 해서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니? 제가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샘났어요. 그러니까 참 어이없는 거야. 내가 못 받는 사랑을 네가 받아? 난 그거 못 견디겠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깨거나 폄하하기 위해서 자기의 악함을 분출한 것이. 그러니까 이 악함이라는 것은 행복의 공식마저도 오염시키는 거야. 행복의 공식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이, 좋은 거야. 내가 원하는 걸 갖고 꿈을 이루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이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악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는 행복의 공식을 쥐는 게 오히려 불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지. 자, 이 모든 걸 생각한다면 악함이라는 것이 인간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악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지. 우리는 이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아까 말했던 대로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악함도 가득하고 자, 그 와중에 살아가면서 행복의 공식을 쫓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또 행복의 공식을 얻으면 악함이 몰려와. 안 쫓을 수도 없고 쫓기엔 또 겁이 나고 자, 우린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작년에 여기 이 놀이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여기서 노래랑 같이 놀고 있는데 노래랑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이 막 있어가지고 다 같이 어울려서 놀고 나도 얘네들하고 막 같이 놀아주고 있었어. 근데 그 중에 되게 막 말이 많은 여자애가 있었어. 근데 여자가 막 이렇게 까불까불 하다가 같이 막 어디로 애들이 다 같이 뛰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애가 뒤처지는 거야. 되게 숨이 차 하면서. 그래서 나한테 와서 갑자기 그래. 아저씨 제가 왜 숨찬지 알아요? 그렇게 얘기해. 네가 뭐 체력이 안 되니까 숨이 차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 별 생각 없이. 근데 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저씨 저 옥시살균제 피해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내 머리가 딩 하더라고.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지. 옥시라는 기업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쓰면 안 되는 약품을 싸다는 이유로 그거를 활용했고, 그것이 인체에 유해함을 알고 있음에도, 그래서 그 살균제를 쓴 사람들이 피해자가 거의 수천 명이 발생했던 그 사건. 그래서 거의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고통을 알아야 되는. 그래서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평생 동안 이제 천식을 달고 살아야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에도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우리나라에서. 그럼 그런 일도 왜 발생했느냐라고 봤을 때 기업의 악함인 거지. 기업이라는 그런 거대 단위에서 악함을 벌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런 기업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제품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정말로 모든 어떤 제품들의 유해성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의 나쁜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어. 그리고 내 눈앞에 그 피해자가 있을 때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린 이런 식으로 정말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예상치도 못한 이유,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인간의 악함의 피해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부모님이 얼마나 후회스러우시겠어. 그런데 정말 앞으로 얘가 다시는 이런 악함을 경험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 그건 모든 부모의 마음이겠지만 그거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지. 그걸 생각한다면은 악함이 인간의 행복을 얼마나 단단하게 가로막고 있는가, 우리가 악함 때문에 행복하기 얼마나 힘든가, 단 한 번의 악함으로도 우리의 행복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라는 걸 생각한다면 참 행복이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삼촌 누나들이 똥노을이 선물 받는 모습을 보고 싶대. 그래서 아빠가 똥노을 선물을 준비했어. 무슨 선물? 있어봐, 아빠 금방 갖고 올게. 눈 감아. 눈 감고 있지? 응. 뜨면 안 돼. 뜨면 안 돼. 얘기했어. 뜨면 안 돼. 응. 뜨면 안 돼. 뜨면 안 돼. 응. 너 뜬 거 같은데? 뜬 거 같은데? 응. 아니야? 자, 하나, 둘, 셋. 짜잔. 이게 뭐야? 이거 뭐 같아? 어디 있어? 노래가 열어봐. 뭐야 이게 뭐야? 짠, 이건 바로 비행기? 비행기입니다. 자, 아빠 밖에 끼워줄게. 됐다. 자, 이제 비행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날리는 거야. 자, 아빠 날려볼게. 준비. 하나, 둘, 비행기 봐봐. 슛. 후. 우와, 엄청 잘하지? 한번 날려봐. 하나, 둘, 셋. 우리 거실에서 한번 해보자. 거실에서. 거실 나가서 멀리서 한번 해보자. 거실에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날려보는 거야. 준비. 하나, 둘, 셋. 오, 더 높이 던져봐. 한 번 더. 저쪽으로. 하나, 둘, 셋. 오, 이제 선물 받으니까 기분 어때? 좋아. 형 누나들한테 고맙다고 해. 형단아들 고마워. 안녕. 안녕. 야. 너 아이스크림 뭐 먹을래? 핑크 먹으려면 민트. 민트 초코 먹을 거야? 아, 그래? 알았어. 민트 너무 맛있어. 어? 그렇다고? 너 이거 한 입 먹으면 끝까지 먹어야 된다. 근데 지금 바꾸면 안 돼? 한 입 먹고? 로라 맛있어 그거? 응. 진짜 맛있어? 응. 맛 이상하지 않아? 치약만 나지 않아? 아니? 괜찮아? 맛있어? 응. 그럴 리가 없는데. 상큼하다고? 응. 그래. 자, 이제 미션 추첨하겠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그 잘라낼 미션이 거의 없더라고. 미션을 되게 잘 만들어줘가지고 그래도 뺐던 거 몇 가지가 타학과 청강하기 이런 게 있더라고. 근데 뭐 재밌을 수 있지만은 그 교수님께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뭐 내가 개인적으로 친한 교수님이 있으면 나도 장난치듯이 할 텐데 뭐 그럴 분은 나도 아직까지는 없다 보니까 좀 그건 좀 조심스럽고, 그리고 저 코카인 댄스 안 된다니까.
그 내 존엄성을 인정해줘. 34살 아재가 코카인 치는 걸 보는 게 너희들 그렇게 즐겁지 않을 거야. 그다음에 파마한 다음 날에 파마 풀기. 아 그건 너무 돈을 버리는 거잖아. 그런 것들은 좀 빼고 해보겠습니다. 보자. 벚꽃 구경 가기. 벚꽃 관련 미션이 되게 많구나. 싸이월드 탐방하기. 옛날 사진들. 놀이놀이 다음 찍기. 먹방 브이로그. 역시 먹방 많구만. 민초 이런 나쁜 사람들. 벚꽃이 또 되게 많네. 벚꽃. 성대모사 하기. 아이들 과자 뺏어 먹기. 아침에 조깅. 일주일간 새벽 유산소 하기. 자차 소개하기. 건강 뉴스 마시기. 집 청소하기. 괜찮지. 사실 내가 청소를 되게 안 해. 청소 자체를 진짜 별로 안 좋아해서. 오케이. 푸시업 30개 하기, 10개 하기, 코로나 완치하기. 오케이. 131까지. 이게 131이니까 가겠습니다. 랜드 비트윈 2부터 131. 하나, 둘, 셋. 95. 보자. 지읒 뭐지? 지읒. 하나, 둘, 셋. 일주일 동안 솔로 랭크 게임에서 1일 1팀으로 서포트하기. 뭐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몰라. 일주일 동안 내가 매일매일 게임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 나도 지금 최근에 게임을 못한 지가 한 3일 됐거든. 매일매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소 5판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인증할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